여러분은 30년 동안 찾던 딸이 어느 날 가정부로 돌아온다면 믿으시겠어요? 세월이 흐른 만큼 멀어진 줄 알았던 인연, 하지만 바로 내 곁에 있었다면요? 대한민국 대기업 회장이 평생 찾아 헤매던 딸, 바로 그가 매일 얼굴을 마주하던 사람이라면 어떨까요? 사소한 습관, 작은 흉터 하나로 밝혀진 충격적인 진실. 오늘은 기적 같은 재회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선생님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격려가 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해운대 고급 주택가, 푸른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그곳에 자리 잡은 해솔그룹 윤강호 회장님의 저택은 겉보기에는 웅장하고 화려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오랜 세월 쌓인 외로움이 가득했지요. 매일 아침 6시 윤강호 회장님은 침대 옆 서랍에서 오래된 사진첩을 꺼내십니다. 그 안에는 30년 전 8살 때 실종된 딸 윤미래의 사진이 고이 보관되어 있었죠. 작은 손으로 아빠의 손을 잡고 환하게 웃고 있는 미래의 모습에 강호 회장님은 매일 아침을 시작하며 한숨을 내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되길 바란다, 미래야. 강호 회장님은 딸을 잃은 후 완벽주의자가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정확하고 질서 있게 정리되어야 마음이 편안해졌고 저택의 모든 직원들은 그의 꼼꼼한 성격에 맞춰 움직여야 했지요. 하나라도 어긋나면 그날은 온종일 침울한 기운이 저택을 감쌌습니다. 비서실장 오상우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회장님, 새로 채용된 가사도우미 한서연 씨가 왔습니다. 강호 회장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오라고 손짓했죠. 문이 열리고 38살의 한서연이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단정한 옷차림과 깔끔하게 묶은 머리, 그리고 맑은 눈빛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윤강호 회장님, 가사도우미로 일하게 된 한서연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차분하면서도 따뜻했습니다. 강호 회장님은 무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지만 문득 서연의 눈을 바라보다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디서 본 듯한데, 하지만 그냥 지나친 착각이라 생각하고 넘겼죠. 오 실장이 규칙을 알려줄 겁니다. 이 저택에서는 모든 일이 정해진 시간에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히 식사 시간과 약 복용 시간은 절대 어기지 말아야 하고 청소는 매일 아침 7시부터 시작해서 11시까지 마쳐야 합니다. 이해했습니까? 강호 회장님의 딱딱한 말투에도 서연은 흔들림 없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모든 규칙을 철저히 지키겠습니다. 회장님께서 불편함 없이 지내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연의 대답에 강호 회장님은 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오랜만에 느껴지는 이상한 안정감이 그를 혼란스럽게 했죠. 오상우가 서연을 데리고 나가며 저택 곳곳을 안내하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바다가 보이는 넓은 거실에 혼자 남은 강호 회장님은 문득 서연의 모습이 자꾸 떠올라 고개를 저었습니다. 왜 이리 마음이 흔들리는지, 왜 그녀에게서 낯익은 기운이 느껴지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오래 살아온 세월 탓에 감상에 젖는 것이라 생각하며 바다를 바라보았죠. 하지만 그의 가슴 속에는 작은 씨앗 하나가 심어진 것 같았습니다. 서연이 저택에 들어온 지 이틀이 지났습니다. 아침 식탁에 앉은 강호 회장님 앞에는 서연이 정성껏 준비한 식사가 놓여 있었습니다. 은은한 향기가 나는 꽃차와 갓 구운 통밀빵, 계절 과일을 곁들인 요거트까지 모든 것이 완벽했죠. 강호 회장님은 무심한 듯 식사를 시작했지만 물잔이 정확히 오른쪽에, 그것도 자신이 항상 원하던 위치에 놓여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어제는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어떻게 알았습니까? 강호 회장님이 물잔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서연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어제 식사하실 때 물잔 위치를 3번이나 바꾸시더군요. 회장님께서 편안하게 느끼시는 위치를 기억했을 뿐입니다. 이런 작은 세심함이 강호 회장님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까다로운 저택의 생활 속에서 서연은 놀라운 적응력을 보였죠. 오후에는 정원을 가꾸면서 수국 한 송이를 꺾어 거실 테이블에 놓았는데 이를 본 강호 회장님은 가슴이 찡해졌습니다. 수국은 실종된 딸 미래가 가장 좋아했던 꽃이었기 때문입니다. 저택의 규칙들은 정말 까다로웠습니다. 모든 방은 매주 2번씩 완벽히 청소해야 했고 커튼의 각도까지 정확히 맞춰야 했죠. 침구는 3일에 1번 교체하되 회장님이 좋아하는 향의 섬유유연제를 사용해야 했습니다. 강호 회장님의 서재는 책마다 정해진 위치가 있어 한 권이라도 잘못 꽂히면 금방 알아차렸죠. 하지만 서연은 이 모든 규칙을 완벽히 기억하고 실행했습니다. 그녀는 마치 오래전부터 이 집에 살았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모든 일을 해냈습니다. 특히 강호 회장님이 좋아하는 차의 온도와 농도를 정확히 맞추는 솜씨는 오랜 가정부도 따라올 수 없었죠. 서연 씨, 차 맛이 정말 좋군요. 어디서 이런 솜씨를 배웠습니까? 강호 회장님이 물었습니다. 고아원에서 자라면서 요리와 차 끓이는 일을 많이 했어요. 손재주가 좋다고 항상 칭찬받았답니다. 서연의 답변은 언제나 솔직하고 담백했습니다. 한편 해솔그룹 본사에서는 부사장 장민석이 자신의 사무실에서 비서에게 전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그래, 강호 회장님 저택에 새로 들어온 가사도우미에 대해 알아봐. 이름이 한서연이라고? 배경부터 철저히 조사하게. 장민석은 서연의 등장이 못마땅했습니다. 윤강호의 유일한 혈육인 조카로서 그는 해솔그룹의 다음 회장 자리를 노리고 있었기 때문이죠. 숙부님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은 모두 제거해야 해. 저녁 식사 시간 서연은 강호 회장님 앞에 따뜻한 닭백숙을 올렸습니다. 강호 회장님은 수저를 들다가 문득 서연의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숟가락을 잡는 그녀의 모습, 특히 새끼손가락을 살짝 구부리는 습관이 어딘가 낯익었습니다. 강호 회장님은 식사를 마친 후 테라스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서연이 따뜻한 차를 가져다 주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회장님, 혹시 음악 들으실래요? 저녁에는 클래식이 좋다고 하시던데. 쇼팽의 녹턴이 있다면 틀어주시오. 강호 회장님이 말했습니다. 서연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곡이기도 합니다. 특히 비 오는 밤에 들으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강호 회장님은 놀란 눈으로 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딸 미래도 비 오는 날이면 늘 쇼팽의 음악을 듣곤 했던 것이었죠. 부드러운 피아노 선율이 저택에 퍼지는 동안 강호 회장님의 마음속에는 오랫동안 닫혀있던 문이 조금씩 열리고 있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윤강호는 서연이 차린 식사와 정돈된 생활 속에서 안정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서연의 작은 습관들, 수국꽃을 좋아하는 것, 숟가락 잡는 법, 비 오는 날 창가에 앉아 책 읽기를 좋아하는 것, 이 모든 것이 그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마치 30년 전에 잃어버린 딸이 돌아온 것 같은 착각마저 들었죠. 어느 맑은 날 오후 강호 회장님은 딸 미래의 생일을 맞아 해운대 바닷가를 홀로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그의 안색이 좋지 않음을 눈치채고 조용히 뒤따랐습니다. 오늘은 혼자 있고 싶습니다. 강호 회장님이 말했지만 서연은 그의 창백한 얼굴이 걱정되었습니다. 갑자기 강호 회장님이 가슴을 움켜쥐며 비틀거렸습니다. 곧이어 모래사장 위에 무릎을 꿇더니
쓰러졌습니다. 서연은 즉시 달려가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회장님,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서연은 침착하게 응급실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해운대 모래사장 동쪽, 심장 발작 추정됩니다. 60대 남성, 의식은 있으나 호흡 곤란 상태입니다. 전화를 끊은 서연은 강호 회장님의 기도를 확보한 뒤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습니다. 양손을 겹쳐 회장님의 가슴을 규칙적으로 압박했습니다. 회장님, 제 말 들리시죠? 눈 좀 떠보세요. 서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30번의 압박 후 2번의 인공호흡을 반복했습니다.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때 오상우가 달려왔습니다. 서연 씨, 회장님이 어떻게 된 거죠? 심장 발작입니다. 구급차가 오고 있어요. 서연이 대답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도착해 강호 회장님을 확인하고 산소 마스크를 씌웠습니다. 심전도 불안정합니다. 즉시 병원으로 이송하겠습니다. 회장님이 들것에 실리는 동안 서연은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제가 함께 가겠습니다. 걱정 마세요. 병원에 도착한 후 의료진은 강호 회장님을 응급실로 데려갔습니다. 서연과 오상우는 대기실에서 기다렸습니다. 서연 씨, 오늘 회장님을 구한 건 당신입니다. 오상우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3시간 후 의사가 나와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다행히 심각한 심장마비는 아니었습니다. 스텐트 시술을 했고 당분간 입원 관찰이 필요합니다. 초기 대응 덕분에 큰 후유증 없이 회복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연이 병실에 들어서자 강호 회장님은 산소 마스크를 쓴 채 누워 있었습니다. 그녀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았고 잠시 후 회장님이 눈을 떴습니다. 서연 씨, 고맙소. 그의 목소리는 약했습니다. 괜찮으세요? 많이 아프신가요? 서연이 물었습니다. 당신 덕분에 살았소. 의사가 그러더군. 당신의 심폐소생술이 완벽했다고. 밤이 깊어갔지만 서연은 병실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강호 회장님이 잠든 후에도 의자에 앉아 밤을 새웠죠. 이른 아침 그가 다시 눈을 떴을 때 서연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밤새 여기 있었소? 강호 회장님이 놀란 눈으로 물었습니다. 네, 혹시 필요한 게 있으실까 해서요. 서연의 대답은 담백했지만 강호 회장님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날 강호 회장님은 처음으로 서연에게 따뜻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그동안의 차가운 태도와 달리 이제 그는 그녀를 단순한 가사도우미가 아닌 자신의 생명을 구한 사람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서 사흘 후 강호 회장님은 퇴원했습니다. 서연의 보살핌 덕분에 그는 평소보다 빠르게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이제 강호 회장님은 서연을 좀 더 주의 깊게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작은 행동과 습관, 말투까지 하나하나 새롭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녁 식사 후 강호 회장님은 서재에 앉아 오래된 앨범을 꺼냈습니다. 실종된 딸 미래의 어린 시절 사진들이었습니다. 그는 사진 속 미래와 서연의 모습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눈매와 웃는 모습이 닮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3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기에 확신할 수는 없었지만 가능성은 충분했습니다. 회장님, 차 가져왔습니다. 서연이 노크 후 들어왔습니다. 강호 회장님은 앨범을 덮지 않았습니다. 고맙소. 잠시 앉아서 나와 이야기 좀 해주시겠소? 서연은 의아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강호 회장님은 천천히 질문을 시작했습니다. 서연 씨, 푸른바다 쉼터에 대해 더 자세히 이야기해 주시겠소? 언제부터 그곳에 있었지요? 서연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제가 8살 때부터였어요.
그 전의 기억은 없습니다. 교통사고로 기억을 잃었다고 들었어요. 상처는 없었나요? 강호 회장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연은 오른쪽 손목을 내밀었습니다. 희미한 흉터가 보였습니다. 이것 말고는 없었어요. 사고 때 생긴 거라고 했죠. 강호 회장님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미래도 오른쪽 손목에 똑같은 위치에 흉터가 있었습니다. 유치원에서 넘어져 다쳤던 상처였죠. 혹시 이 흉터에 대한 기억이 있나요? 강호 회장님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어요. 하지만 가끔 꿈에서 바다가 보이는 집과 누군가 제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를 들어요. 아마 상상이겠지만요. 강호 회장님은 일어서서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감정을 추스르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미 알게 된 수국을 좋아하는 습관, 숟가락 잡는 방식, 비 오는 날 창가에서 책 읽기 좋아하는 것까지 모두 미래와 같았습니다. 우연이라기엔 너무 많은 공통점이었습니다. 서연 씨는 어떤 음악을 좋아하나요? 강호 회장님이 물었습니다. 클래식이요. 특히 쇼팽의 곡들이 좋습니다. 밤에 듣기 좋아서요. 또 하나의 일치점이었습니다. 미래도 잠들기 전 항상 쇼팽의 음악을 들었습니다. 그날 밤 강호 회장님은 오상우를 불러 지시했습니다. 서연 씨의 과거를 철저히 조사해주게 푸른바다 쉼터의 모든 기록과 30년 전 미래가 실종된 당시 상황까지 다시 살펴봐. 오상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혹시 회장님, 서연 씨가 미래 씨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강호 회장님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네. 하지만 섣부른 판단은 금물이야.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 다음 날부터 오상우는 비밀리에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서연의 흔적을 따라가 보니 푸른 바다 쉼터에 도착한 시기가 미래가 실종된 직후였습니다. 당시 기록에는 교통사고로 기억을 잃은 아이라고만 적혀 있었고 부모에 대한 정보는 전혀 없었습니다. 오상우는 서연의 성장 기록과 사진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미래의 어린 시절 사진과 비교해 보니 놀라운 유사점들이 발견되었습니다. 특히 눈매와 입꼬리가 올라가는 모습, 웃을 때 나타나는 보조개까지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이 모든 단서들을 종합해 보니 서연이 강호 회장님의 잃어버린 딸 미래일 가능성이 높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결정적인 증거는 부족했고 강호 회장님은 확실한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강호 회장님이 서연에게 점점 신뢰를 보내는 모습은 해솔그룹 부사장 장민석의 눈에도 들어왔습니다. 장민석은 강호 회장님의 조카로 회장님에게 자식이 없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해솔그룹의 후계자 자리를 노려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회장님이 서연에게 보이는 특별한 관심은 그의 계획에 큰 위협이 되었습니다. 장민석은 자신의 호화로운 사무실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전화를 걸었습니다. 자네가 그 유명한 사설 탐정 이성준 씨인가? 내 이름은 장민석일세. 해솔그룹 부사장이야. 한 가지 부탁할 일이 있어서 말일세. 장민석은 사설 탐정에게 서연의 과거를 철저히 조사해달라고 의뢰했습니다. 특히 푸른 바다 쉼터의 기록을 조작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달라고 요청했죠. 서연이라는 여자가 숙부를 노린 사기꾼이라는 증거가 필요하네. 돈은 얼마든지 지불하겠어. 일주일 후 장민석은 사설 탐정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푸른 바다 쉼터의 옛 관리인을 찾아내 돈으로 매수했고 서연이 과거에 여러 번 사기 전과가 있었다는 거짓 기록을 만들어냈습니다. 또한 그녀가 노인들에게 접근해 재산을 노리는 노인 상대 사기범이라는 허위 서류도 준비했죠. 완벽하군. 장민석은 서류를 살펴보며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이제 증거도 있으니 숙부님을 설득할 수 있을 거야. 하지만 장민석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더 확실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침 윤강호 회장님의 생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고 이 기회를 이용해 서연을 함정에 빠뜨리기로 결심했습니다. 해솔그룹 최고 셰프에게 연락해 회장님 생일에 특별 요리를 준비하도록 해. 보거 요리로. 장민석은 비서에게 지시했습니다. 강호 회장님이 특별히 좋아하는 보거 요리였지만 장민석은 그 이면에 다른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강호 회장님이 현재 복용 중인 약과 보거는 위험한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서연이 이 사실을 모른다면 회장님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그녀의 부주의를 탓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윤강호 회장님의 생일 당일 저택은 특별한 분위기로 가득했습니다. 오랜만에 집안에 화기애애한 기운이 돌았고 서연은 아침부터 회장님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특별한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회장님, 생신 축하드립니다. 서연은 정성스럽게 차린 아침상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강호 회장님은 오랜만에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맙소, 서연 씨. 오늘 저녁에는 민석이가 특별 만찬을 준비했다고 하네. 자네도 함께하게.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어떤 요리인지 알고 계신가요? 보거 요리라고 하던데. 내가 예전부터 좋아하던 음식이지. 강호 회장님이 대답했습니다. 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젯밤 알게 된 위험한 정보가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망설임 끝에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회장님, 죄송하지만 지금 드시는 약과 보거는 위험한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제가 어제 우연히 알게 되었는데요. 현재 드시는 항응고제와 보거에 함유된 성분이 함께 작용하면 출혈 위험이 크게 높아진대요. 강호 회장님은 놀란 표정으로 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정말인가? 그건 민석이도 모르는 사실일 텐데. 의사 선생님께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강호 회장님은 즉시 주치의에게 전화를 걸었고 서연의 말이 사실임을 확인했습니다. 그는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조카 민석이 이런 중요한 사실을 몰랐을 리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저녁 시간 장민석은 셰프와 함께 저택에 도착했습니다. 숙부님, 오늘을 위해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최고급 보거로 만든 요리입니다. 강호 회장님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민석아, 고맙지만 오늘은 보거를 먹을 수 없을 것 같구나. 내 약과 위험한 상호작용이 있다는 사실을 서연 씨가 알려줬어. 장민석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런 사실이 있었군요. 전혀 몰랐습니다. 정말 몰랐나? 의사에게 확인해 보니 이 사실은 내 의료 기록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다더군. 내가 내 건강검진 결과를 항상 살펴본다고 했잖나. 서연은 조용히 뒤에 서 있었지만 장민석의 날카로운 시선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팽팽해지는 순간 오상우가 다급히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긴급하게 확인해 주셔야 할 서류가 있습니다. 오상우는 두꺼운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습니다. 강호 회장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서재로 향했고 서연과 장민석, 오상우가 뒤따랐습니다. 서재에서 오상우는 조심스럽게 서류를 펼쳤습니다. 먼저 푸른 바다 쉼터의 원본 기록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최근에 누군가 조작을 시도한 흔적이 있는 서류입니다. 또한 오상우는 잠시 호흡을 가다듬었습니다. DNA 검사 결과입니다. 강호 회장님은 천천히 서류를 살펴보았습니다. 그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회장님, 서연 씨는
30년 전 실종된 회장님의 따님 미래 씨가 맞습니다. DNA가 일치합니다. 방 안에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서연은 충격의 말을 잇지 못했고 장민석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강호 회장님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연 씨, 아니 미래야, 너였구나. 내 딸이었구나.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정체를 전혀 알지 못했기에 더욱 혼란스러웠습니다. 저는 모든 증거가 일치합니다. 오른쪽 손목의 흉터, 수국을 좋아하는 취향, 숟가락 잡는 방식, 그리고 무엇보다 DNA가 완벽히 일치합니다. 오상우가 설명했습니다. 서연은 자신이 윤강호 회장의 잃어버린 딸이라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가슴이 뛰고 숨이 가빠졌지만 어딘가 깊은 곳에서 익숙함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오래된 퍼즐의 마지막 조각이 제자리를 찾은 것 같은 느낌이었죠. 강호 회장님은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서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30년이 흘렀구나. 매일 너를 찾으려 했단다. 하늘이 너를 다시 내게 보내주었구나. 장민석은 창백한 얼굴로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다가 곧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의 눈에서는 당혹감과 분노가 번갈아 보였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됩니다. 숙부님, 이런 터무니없는 우연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냥 DNA 결과라고 내미는 종이 한 장으로 모든 걸 믿으실 겁니까? 강호 회장님이 그를 날카롭게 바라보았습니다. 민서가, 내가 서연, 아니 미래에 관한 기록을 조작했지? 왜 그랬지?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장민석이 격렬하게 부인했습니다. 오히려 이 여자가 숙부님을 속이고 있는 겁니다. 제가 처음부터 의심했던 거 아닙니까? 이 모든 것이 그녀가 회사를 차지하기 위한 계략일 뿐입니다. 오상우는 조용히 다가와 강호 회장님께 서류 하나를 더 건넸습니다. 이것은 장민석 부사장이 사설 탐정에게 의뢰한 내용과 거래 기록입니다. 이 탐정을 직접 만나 확인했고 녹취록도 있습니다. 장민석은 서류를 보더니 얼굴색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강력하게 부인했습니다. 조작된 증거입니다. 누군가가 저를 함정에 빠뜨리려는 거예요. 숙부님, 30년간 곁에서 모셨던 저를 믿으셔야 합니다. 강호 회장님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보거 요리는 어떻게 설명할 건가? 내 약과 위험한 상호작용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준비했지? 그건 제가 몰랐습니다. 장민석이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내 의료 기록을 항상 확인하던 자네가 그럴 리가 있나? 강호 회장님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장민석은 마지막 발악을 했습니다. 이 여자가 숙부님을 조종하고 있어요. 제 말이 맞다는 걸 곧 알게 될 겁니다. 후회하실 겁니다. 충분히 들었다. 민서가, 넌 더 이상 해솔그룹 부사장이 아니다. 오늘부로 모든 직책에서 해임한다. 장민석은 분노에 찬 눈빛으로 서연을 노려보았습니다. 이렇게 끝나지 않을 거야. 그는 이를 악물며 방을 나갔습니다. 그가 나가자 서연과 강호 회장님만 남았습니다. 아버지. 서연이 처음으로 그 단어를 내뱉었습니다. 어색하면서도 이상하게 익숙한 단어였습니다. 강호 회장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래, 내 딸아. 내가 그 말을 다시 할 수 있을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구나. 해솔그룹 본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강호 회장님은 서연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오늘 저는 30년 전 실종된 제 딸 윤미래를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그동안 기억을 잃고 한서연이라는 이름으로 살아왔지만 DNA 검사를 통해 제 딸임이 확인되었습니다. 저녁
두 사람은 해운대 바닷가를 함께 걸었습니다. 서연이 어릴 적 자주 놀던 곳이었죠. 파도 소리를 들으며 강호 회장님이 말했습니다. 내가 8살 때 이 바닷가에서 손을 놓친 순간이 내 인생 최악의 순간이었단다. 그날 이후로 매일 너를 찾았지. 푸른 바다가 보이는 해솔그룹 본사 최상층 회의실에서 윤강호 회장님과 서연은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해운대의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져 있었죠. 한 달 전 서연이 윤미래라는 사실이 밝혀진 이후 두 사람의 생활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미래야, 빈누리재단 설립 준비는 잘 되고 있니? 강호 회장님이 서류를 넘기며 물었습니다. 이제 그는 딸을 본명인 미래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네, 아버지. 이미 기본 계획안은 완성됐어요. 소외계층 아이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과 실종 아동 찾기 사업을 중심으로 구성했습니다. 서연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뜻깊은 사업을 구상했습니다. 강호 회장님은 딸을 자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돌아온 건 기적이야. 그 기적을 다른 가족들도 경험할 수 있도록 돕고 싶구나. 오상우가 녹후 후 회의실에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이사회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임원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미래가 해솔그룹 신임 이사로 첫 공식 석상에 서는 날이었습니다. 그녀는 긴장된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보았고 강호 회장님은 따뜻한 미소로 응답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임원들이 일제히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그들 중 대부분은 장민석의 편에 서 있었지만 이제는 모두 새로운 후계자를 지지한다고 표현했죠. 여러분, 오늘부터 제 딸 윤미래가 해솔그룹 이사로 정식 합류합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많은 지도와 협력 부탁드립니다. 강호 회장님의 소개에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미래는 차분하게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윤미래입니다. 아직 배울 것이 많지만 해솔그룹과 함께 성장하며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특히 우리 회사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녀의 첫 인사말은 간결했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임원들은 놀라워하는 눈치였습니다. 가사도우미로 알았던 여성이 이렇게 당당하게 자리를 꿰차고 있는 모습이 신선했기 때문입니다. 회의가 끝난 후 미래는 아버지와 함께 해운대 해변을 걸었습니다. 저녁 노을이 바다 위로 붉게 물들고 있었죠. 아버지, 아직도 실감이 나지 않아요. 제가 정말 윤미래라니. 강호 회장님은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시간이 필요할 거야. 기억이 완전히 돌아오지 않아도 괜찮아. 우리는 앞으로 새로운 추억을 많이 만들 수 있으니까. 미래는 문득 멈춰서서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상하게도 이 바다만 보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어린 시절의 기억이 몸에 남아있나 봐요. 내가 아주 어릴 때부터 바다를 무척 좋아했단다. 매일 이 해변에서 놀았지. 강호 회장님의 목소리에는 따뜻한 그리움이 묻어났습니다. 미래는 갑자기 무언가 생각났다는 듯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항상 저에게 해주시던 말이 있었죠? 우리 가족은. 강호 회장님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것은 미래와의 특별한 인사말이었기 때문입니다. 기억나는 거니? 완전히는 아니지만 뭔가 떠올랐어요. 강호 회장님은 미래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우리 가족은 하나야. 항상 그렇게 말했지. 그리고 이제 정말로 우리 가족은 다시 하나가 되었구나. 해가 저물며 두 사람의 긴 그림자가 모래 위에 하나로 이어졌습니다. 30년의 기다림 끝에 찾은 행복, 그 새로운 시작의 순간이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30년 만에 돌아온 딸과
아버지의 감동적인 재회 이야기 어떠셨나요?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가족의 사랑, 그리고 다시 만난 부녀의 따뜻한 순간이 여러분의 마음에도 깊은 울림을 주었길 바랍니다. 이처럼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가슴 뭉클한 이야기는 언제나 존재합니다. 다음에도 더욱 따뜻하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그럼 우리는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